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 이 인사를 상징하는 장면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발표했을 때 반응이에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네. 우와. 다들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성이 나온 겁니다. 출입 기자들도 탄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성이라고 탄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탄식? 예. 네. 탄식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인물도 좋지만 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마자 윤석열 검사를 내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반발할 시간과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빨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유명한 그 검사와의 대화. 그때 사실 검찰은 우리 사회 분위기, 정치권 분위기도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잠깐 컷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론 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80학번쯤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됩니까?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그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네, 2003년입니다. 네. 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데 당시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졸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과 검사가 최초로 대화하는 자리에서 당신 고졸이잖아 웃으면서 그리고 나이도 나랑 똑같은데 무슨 대통령이야 이런 뉘앙스거든요. 깔려있는 이랬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광경을 가장 앞전에서 지켜본 사람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같은 막강한 권력, 거대 조직, 이 개혁 문제는 선의, 명분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거죠. 타이밍이 오자 아주 땅! 타이밍 예술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강경화, 후보자, 외교장관. 후보자도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선, 외모가 제가 보기에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 편집장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집장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이미지. 혹은 아웅산 수치 여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미지가 동시에 오버랩됐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한국 커리어먼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 굉장히 국제적이고 세련되고 강인하고 전문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먼저 들었고 실제 네. 커리어도 그렇죠. 네, 은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애써 염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이제 커리어를 보니까 여성이나 성소수자나 난민, 네, 외교 이주자. 난민, 네. 인권 문제요. 네. 이런 전문가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외무부에서는 대부분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만 있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럽 수준의 스탠다드로 국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최초의 외교부 수장이다. 그런 대목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정부가 약점을 다루는 솜씨도 굉장히 노련해요. 딸 위장 전입. 통상 위장 전입이 이제 부동산 투기나 학군 때문에 그건데, 이건 그 케이스가 아니라고 본 거고, 자녀 국적 문제는 대부분 아들의 군대 면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딸이라서 그것도 아니라고 본 거죠. 또 딸 국적 회복하겠다고 남편이 밝혔습니다. 그거는 다른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한 국가의 장관이면 그리고 특히 외교부면 자녀의 국적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약점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노련하다. 청문회 때 당연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5대 비리 안 된다. 거기에 위장 전입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기존의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됐던 사례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평가 받아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미리 내놨어.
이렇게 되면 야당이 원래 막 칭송만 언론을 통해서 받고 있던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청문회에서 탁 치고 나와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뺏어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노련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인선 발표 나고요.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관련해서 인사원칙 무너진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논평 내긴 했습니다. 당연히 야당에서 그런 예. 논평을 낼 수 있고요. 청문회에서도 집중 공격하겠고 언론에서도 그때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김빼기에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노련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받은 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노련하게 처리하고 세련되게 처리하고 있다. 인물도 그렇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윤석열 검사 관련해서 인사 있자요.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인사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요.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까지는 드러난 유일한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근데 타이밍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 평검사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단위에서 반발이 조직적으로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게 없습니다. 타이밍에,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워낙 타이밍이 잘 들어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 해당 이완규 부천지청장은요, 지난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가졌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그때도 인사 문제를 거론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인사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이제 북한이 어제 오후 4시 59분쯤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했습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는 꼭 일주일 만이고요. 새 정부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임명하는 날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예. 그 홍석현 대미대사가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을 왜 탄핵 기간 동안 방한했다가 외교부가 그렇게 밥 먹고 하는데 안 먹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 체제 보장하고 군사행동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말을 한 미국과 남한 새 안보 라인이 어떻게 나오나 말로 안전 보장은 필요 없고 떠보던 목적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북한은 협상에 서로 나서더라도 우리는 가장 강력한 상태로 나서겠다. 뭐 그런 메시지겠죠. 자, 관련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 상임위원회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하루 연차 내고요. 오늘 하루 연차 내고 어제부터 양산 사저에서 머물렀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렇군요. 휴가였어요? 네,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휴가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 휴가가 연간 21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루를 정식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웃음이 빵 터졌는데 대통령 연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차인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워낙 제가 보기에는 꼼꼼하니까 성격 대단히 꼼꼼한 분이거든요, 이 양반이. 내 휴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거의 틀림없이. 그리고 규정을 지져봤겠죠. 대통령이 아무도 그걸 안 물어보는 거니까. 뒤져봤더니 대통령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연차가 21일입니다 하니까 그럼 그중에 하루 써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것이 대통령도 이제 룰을 따르고 룰만 따르면 연차 써도 된다는 거거든요. 샐러리맨들한테,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이 얘기 나오니까 제가 다른 뉴스 전에 제 나름 현 국정지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리얼미터가 만나겠지만.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문재인 정부 특징이 상징을 잘 다룬다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검찰개혁. 이건 무슨 담화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혁신위원회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상징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 보훈처라는 게 국가에 헌신한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피우진 중령 같은 경우는
그 유방암 가슴 절제술을 했다고 강제 퇴역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국가에 복귀했단 말이죠. 국가에 헌신했는데 국가가 퇴출시켰어요. 그런 여군보다 국가 보훈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상징이 없단 말이죠. 이것도 상징인 것이고, 인사들이 이런 상징을 굉장히 여러 레이어로 담고 있어요. 뭐, 는 우리 사회 분위기, 정치권 분위기도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잠깐 컷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언론 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80학번쯤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 이 인사를 상징하는 장면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발표했을 때 반응이에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우와. 다들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성이 나온 겁니다. 출입 기자들도 탄식이 나온 거거든요. 뭐. 사막권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네, 2003년입니다. 네. 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데 당시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졸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과 검사 그러니까 탄성이라고 탄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탄식? 예. 네. 탄식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인물도 좋지만 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이게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마자 윤석열 검사를 내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반발할 시간과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빨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유명한 그 검사와의 대화. 그때 사실 검사가 최초로 대화하는 자리에서 당신 고졸이잖아 웃으면서. 그리고 나이도 나랑 똑같은데 무슨 대통령이야. 이런 뉘앙스거든요. 깔려있는. 이랬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광경을 가장 앞전에서 지켜본 사람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같은 막강한 권력, 거대 조직, 이 개혁 문제는 선의, 뭐 명분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했을 것 같고,